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이며 지금까지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사회에서 소리 없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벌써 나이 40이 넘어버렸네요. 이제 막 사회에 나왔던 20살이었던 저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과 이별을 하고 외로이 혼자 남게 된 쓸쓸한 집에서 생활하며 부모 잃은 슬픔에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마음의 아픔은 아물어 가고 있었고 이런 저를 매일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양화대교였습니다. 한적하고 늦은 저녁 다리 위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은 하루 동안 힘들었던 제 마음을 씻어 내려주었고 다리에서 볼 수 있는 야경은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양화대교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며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1년 동안 매일 마주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매일 교복을 입고 양화대교에 온 소녀는 멀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슬픔과 현재 자신이 겪은 아픔을 모두 모아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 저도 차가워진 바람으로 인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다음날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보내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네요. 조용한 집에서 식탁에 앉아 아빠와 엄마의 사진을 보면서 간단한 아침을 해결하고 출근을 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고 모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꽉 차 있는 버스를 놓치면 지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힘겹게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제 귀에 들렸고 버스 안의 공기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뒷좌석 맨 끝에 앉아있는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밖의 풍경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소녀의 눈빛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좁은 틈에서 그 소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갑자기 일어나서 벨을 누르는 걸 보곤 앞을 보니 학교에 도착했는지 사람들을 비집고 내려왔습니다. 멀리에서 1년 동안 봤던 소녀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얼굴빛은 그늘로 감싸져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찌르고 있었고 혼자만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가움 또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는 체 하고 싶다는 느낌과 함께 버스가 정차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류장에서 내렸네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빠지고 또 많은 사람이 버스로 올라오고 있을 때 저는 자리가 비어있는 곳에 앉았고 그 소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버스는 다음 정류장을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도 정신없이 일을 했고 퇴근 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은 후 늦은 저녁 조용한 시간대에 저는 양화대교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올라오는 순간 뻥 뚫리는 마음은 금세 저를 충전해줬고 멍하니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한참을 허공을 바라보던 소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로 손을 가리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내적 갈등이 생겼고 어떤 아픔의 사연 때문에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이곳을 오고 있던 건지 궁금해서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건넸고 손수건을 보던 소녀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뒤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정을 표한 저의 모습이 그 소녀는 싫었던 건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이 되었네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다음 날 또 마주치길 기대하며 이번에는 말이라도 붙여보고 싶었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소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선가 제 마음을 치료하려고 갔던 양화대교가 그 소녀가 궁금해서 나가려는 이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모습을 드러낸 소녀는 제 옆을 지나가다 멈추더니 제가 보고 있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제 귀에서는 저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던 소녀는 저에게 처음으로 한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아줌마, 돈 있어요? 네? 돈이요? 갑자기 초면에 무슨 돈을 달라고 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서요. 괜찮으시면 다리 밑에 공원에서 라면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저에게 말을 붙인 소녀의 말에 너무 당황을 하고 말았지만 이 말을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진짜로 라면 자판기에 도착을 했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우리들은 조용히 라면을 먹게 되었네요. 가로등 조명 밑에서 둘이 앉아 먹는 모습이 너무 웃겨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하더니 배가 정말 많이 고팠는지 빠르게 라면 한 개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천천히 먹고 있던 저를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던 소녀의 모습이 너무 부담이 돼서 어색한 웃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사달라고 했더니 진짜 사준 아줌마가 이상하게 보여서요. 라면을 사달라고 했던 학생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라면 먹고 있으니 부담스럽게 쳐다보면 실례죠? 얼마나 오랫동안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항상 같은 곳에 계셨잖아요. 저처럼 말 못할 사연이 있으니 매일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아픔이 있고 그걸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거나 치료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마음의 치유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라면 먹어도 되죠? 그렇군요. 아줌마 말이 맞네요. 그래서 저도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던 거네요. 그럼 천천히 먹고 들어가세요. 라면 잘 먹었습니다. 저기 학생,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 아직 라면 다 안 먹었고 그리고 좀 기다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 사달라고 해서 사줬으면 저한테도 시간을 줘야죠? 저는 사달라고만 말했지 제 시간을 드린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소녀의 뒷모습을 보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버릇 없다더니 다리 위에 있는 게 딱 보니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저는 소녀가 먹고 그냥 놔두고 간 일회용기를 치우려고 들었고 일회용기 밑에는 다름 아닌 라면값 6,000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곤 저는 너무 놀랐으며 돈이 있으면서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라면을 먹으러 오자고 했는지 의문만 남긴 채 그렇게 저도 집으로 들어갔네요. 집에 와서 자려고 준비하고 침대에 누워 소녀가 남기고 간 6,000원을 보고 있었고 알 수 없는 마음에 다음날 저녁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혹시 버스에서 마주칠까 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 그렇게 바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양화대교에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걸어오고 있던 소녀는 제 옆에 서서 한강을 쳐다보고 있었고 어제 일이 궁금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라면 사달라고 해놓고선 돈은 왜 놓고 간 거야? 돈 있으면서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잖아. 그냥 저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 뿐이에요. 저번 일도 있고 그래서 죄송해서요. 저번 일? 내가 학생한테 손수건 건네줬던 날? 그게 미안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야?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지 않고 한강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리곤 한동안의 정적을 제가 먼저 깨기 위해 어린 나이에 왜 양화대교에서 이러고 있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슬픈 얼굴을 하면서 많이 추워졌다며 들어간다고 저에게 어색한 인사를 하곤 뒤돌아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모습에 저는 말없이 뒤를 따라갔고 제가 따라가는 걸 느꼈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걸음을 맞춰줬습니다. 묵묵히 서로는 걷기만 했고 그렇게 도착하게 된 곳은 소녀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허름한 반지하로 된 집이었고 말없이 고개로 인사만 하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집에 불이 켜지는 걸 보고 뒤돌아가려고 하는데 소녀는 차 한잔 하자는 말과 함께 그렇게 처음으로 소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반지하 냄새가 올라왔고 익숙하지 않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널브러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을 보며 제 얼굴이 약간 찌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건지 소녀는 발로 주변을 치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집을 구경하는 도중에 알게 된 부모의 존재에 저는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모님께선 다른 곳에 계시는 거야? 학교 때문에 여기 집을 마련해 주셨나 보네? 아니요. 저는 부모님 없어요. 저 혼자 된 지 1년이 넘었네요. 커피밖에 없어요. 커피 드릴게요. 내가 괜한 상처 될 수도 있는 말을 꺼냈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지난 일들인데 뭐 어때요? 그러고 보니 아줌마는 왜 매일 양화대교에 가시는 거예요? 아줌마도 이유가 있으니 가는 거잖아요. 그냥 바람만 쐬려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있잖아.
내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나이는 좀 있어도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애도 없는 여자야. 그러니 아직 아줌마는 아니다. 차라리 언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네. 알겠지? 그렇게 제가 겪었던 사연을 이 소녀에게 풀어놨고 그걸 묵묵히 듣고 있던 소녀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부모님도 똑같이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다며 그제서야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른인 척 하려고 했던 소녀는 펑펑 우는 모습에 그동안 부모 없이 홀로 외로운 자신만의 싸움을 하면서 살기 위해 성숙해지려고 노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20년을 버티며 지내고 있는데도 힘든데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고 20살의 고통을 받았던 저와 달리 이제 16살 정도밖에 안 된 소녀가 제일 필요할 시기에 부모가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지금 상황이 너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참고 있었던 울음을 제 품에서 모든 걸 쏟아내었고 저는 등을 쓰다듬어 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2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지만 부모를 잃은 슬픔과 상황은 똑같았기에 저와 소녀는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이런 낡고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에서 지내게 하지 않았고 저희 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소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늦은 저녁 배가 고플 것 같아 텅텅 빈 냉장고에 남아있는 야채 몇 개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쌀을 퍼서 간단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면서 한 숟갈 뜨며 맛있다는 말과 함께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던 게 창피하다면서 또다시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그냥 나이에 맞춰서 살라며 내일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된 소녀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서로가 똑같이 겪었던 아픔을 서로가 잘 알기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이겨내자고 말하면서 방을 하나 내어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된 동생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차가운 어둠만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체온만 남아있는 집으로 변했고 매일같이 언니라고 부르며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다시금 계획하고 있는 모습에 또 다른 느낌과 함께 만족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떠났던 양화대교가 이제는 바람을 쐬면서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네요. 전혀 알 수 없었던 소녀와 저와의 인연이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